반성장인 이명박 역도가 그 무슨 회고록을 통해 감히 우리를 헐뜯는 수기를 부리려. 북한의 과격한 막말이 본물 터지듯 쏟아나오고 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 남북 비사를 담은 회고록을 펴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인신공격적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국정원 실장을 지낸 한중대 김정봉 석좌 교수,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북한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 노동신문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후보로 된 부패 왕초,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최근 남한에서 집권자가 정권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내세운 새 총리 후보자에게서 또다시 부패 경력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정치적 혼란이 재현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대로 가다가는 이번 총리 후보도 국회 인사청문회에 가보지도 못하고 중도 사퇴한 이전 후보자들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정권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남한 총리 인사 문제까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비난을 쏟아내는 이유,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네. 북한에 그 한류가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의 그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이 높아졌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그 이미지를 훼손시켜서 우리 그 나라에 대한 그런 그 동경심을 그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북한 정권도 사실은 뭐 부패는 뭐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부패하기 때문에 북한 체제보다도 더 그 추악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당신들이 북한 체제에 충성을 바치는 가치가 있는 체제다. 그러니까 체제에 대한 그런 충성심을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그런 그 동향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은 뭐 남쪽에 대한 비난이나 정치적 공세라는 것은 이제 노동신문에 항상 특정 면을 가지고 항상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노골적인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로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남쪽 체제, 남조선 체제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그 잘못된 점을 부각시키는 이런 이제 체제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남북 관계 국면과 관련해서 북이 지속적으로 남쪽에 대해서 전단살포 문제를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전단살포라는 게 북한이 할 때 가장 그 전단살포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상호 비방 중상을 중단하자. 중단하기로 작년 2월 8일 날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의 전단이 북쪽의 비방 중상을 중단하자는 기존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북한이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너희들이 그걸 안 한다면 우리도 그럼 남쪽에 대해서 비방 주장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아마 그런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일종의 역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아마 과시용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와서 그게 늘어난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런 전략을 쓰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도 넘은 비판을 한 것에 대해서 통일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 이렇게 유감 표시한 거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전혀 할 필요 없는 걸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북한이 우리 체제를 비난하는 것은 뭐 이완구 총리나 이런 문제 비판하는 것은 그 양반이고 뭐 정말로 없는 것도 만들어서 욕을 하고 또 청와대에 대한 그런 욕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욕들 같은 경우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번 그런 사건 가지고 그 대응을 해서 오히려 그 현재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에 그렇게 뭐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 없는 그런 입장 표명이었다라는 입장이시고 같은 의견이신지요? 저는 뭐 유감 표명은 뭐 사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유감 표명을 할 거면
유감 표명을 하면서 북한의 대남 정치적 비난을 좀 우리가 항의를 하면서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제안해 놓고 있는 남북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산가족 상봉 뭐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시기적으로 좀 물 건너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만 그런 우리의 기존의 대화 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지금도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이걸 다시 강조하고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남쪽의 특정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점잖게 좀 응수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정치적 비난에 대한 우리 측의 유감 표명만에 그치지 말고 우리의 대화 지혜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좀 정당성을 다시 한번 북에 대해서 확고하게 좀 보여주는 이런 것을 했으면 조금 더 나았지 않았을까. 기왕할 거면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두 분 모두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비난하면서 우리 사회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꼽았는데 노동신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부패 왕초라는 표현을 했고요. 이 총리 후보가 되는 현실을 통해서 남한이 권력욕으로 썼고 부정부패로 골마 터지는 정치에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걸 똑똑히 깨닫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입장에서 이런 비난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뭐 또 대북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저 밑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단계별로 저 뇌물을 주지 않으면 네네. 그 다음 단계로 업무가 진전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뭐 부패 공학이라고 해도 뭐 다름이 아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하면은 100불짜리 달러 하나면은 안 되는 일이 없고 심한 경우는 사형수도 달러만 주면 빼낼 수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부패가 심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살았을 때 사형수를 자기 눈앞에서 처형을 하라. 왜냐하면 그 내버두면은 또 그 비리 사실에 의해 가지고 사형수가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할 정도로 그 기독한 그 부패 공학이고 더군다나 그 최근에 그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그 돈들이 돈이 그래도 경제가 좀 돌아가면서 돈이 좀 벌리거든요. 그 돈이 일부는 저 국가에 일단 그 전부 다 그 투입되게 되는데 그 돈들마저도 그 북한의 그 고위 관리들이 그걸 착복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 실제로 들어간 돈이 액수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가 현재 그 어려움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데 뭐 정말로 말 그대로 나라 전체가 김정은부터 해서 말단 직원들까지 전부 다 부패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뇌물 없이는 안 되는 곳이 바로 북한인 것 같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노동신문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배의 파렴치한 거짓말 장사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권 기간은 경제와 인민 생활을 침체와 도탄에 빠뜨리고 남북 관계를 완전히 풍비박산낸 악몽의 5년, 비극의 5년이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지적 능력이 고작 2메가바이트밖에 되지 않은 전능하다. 이런 좀 인신 공격성 발언까지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놀부심보로 보나 민족 앞에 저지른 죄악으로 보나 이명박은 애당초 이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할 인간 오작품이다. 북한이 할 수 있는 막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날을 세우는 걸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일단 평가라고 할까요? 그런 감정은 뭐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남북 관계라는 것이 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서로 굉장히 기싸움을 하고 뭐 주고받기 했습니다만 결국은 다 파탄 나가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명박 정부 임기 후반기에 가면요, 그 북한에서 남쪽 그 대통령에 대해서 그 비난하는 강도가요, 저기는 뭐 2메가바이트 전응하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때는 쥐새끼란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북에서 남쪽의 현 집권 대통령한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요구는 이미 다 했던 거예요. 이미 그 임기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를 내서 그 회고록을 통해서 북한과 남북 정상회담 관련한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물밑 관계를 맺었던 것들을 지금 공개했는데 공개 내용은 뭐 굉장히 이명박 대통령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에 의해서 공개를 한 거거든요. 자기가 볼 때 이랬다라는 것이고 자기는 정당했다는 것인데 그게 대해서 북은 이제 강력히 발끈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난 현 임기 동안에 최악의 감정적인 파탄 관계를 가졌었고 최악의 또 비난을 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북으로서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러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우리가 뒤집어 보면
아직까지는 금년에 신년사 이후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은 아직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저런 좀 굉장히 저질적인 비난 자체가 그 이명박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고 지금 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아직은 좀 관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면서 남쪽을 계속 압박하는 이런 효과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남쪽의 현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은 아직은 자제하면서 앞으로도 대화를 풀어가는 데서 자기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몰아가는 이런 아마 양수겸장 효과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은 점에 좀 초점을 맞춰주셨고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비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저번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회고록에 보면은 북한이 그 정상회담의 대가로 돈을 뭐 100억 불을 달라든가 아니면 옥수수 10만 톤, 쌀 40만 톤, 비료 30만 톤 달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서 창피하는 것도 있고 더군다나 천안함 연평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과를 자꾸 요구하니까 뭐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뭐랄까 부인하는 그 대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잠정적으로 자기네들이 뭐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주고 있고 더군다나 또 그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뭐 역사의 이치가 그리 되겠습니까 하는 표현을 하면서 김정은 체제가 그렇게 오래 못 갈 거라는 그 표현도 했고 그다음에 또 유경 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의 그 처형 문제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 김정은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않아서 안 만나줬다. 그 바로에 돌아가서 뭐 사형당했다. 이런 뭐 치부도 드러나고 자기네끼리 권력투쟁에서 사람도 죽이고 하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창피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날 세운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또 남한이 미국을 추종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막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특별 성명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남조선 당국은 북남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대범한 지위와 결의의 통일 지향에 역행하여 미국의 광란적인 반공화국 압살책동의 공모에 나서면서 위험천만한 정세를 조성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 공존 노름에 돌격대로 나서 죄악을 덧쌓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우리가 선포한 미중미의 초강도 성전에 의해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남조선 당국은 대미 추종으로 얻을 것은 가장 참혹한 종말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번에는 비난의 화살을 남한 당국을 향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금년 신년 들어서 김정은의 신년사가 최고급 회담을 거론했고 이게 화답하는 의미로 이제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 못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사실 남북 간의 대화의 여지를 서로 열어놓고 있는데 대화가 성사되지 않는 지금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남쪽과 대화라고 하는 것들 계속 할 수 있도록 지금 분위기를 자기식으로 좀 몰아가는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특히 오바마 정부가 북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말에 그 소니 피처스 해킹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뭐 일반 행정명령 제재를 한 것 비롯해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굉장히 이례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북한의 정권 붕괴를 이야기하고 인터넷을 통한 체제 붕괴를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국방장관 후보자도 나와서 MD 체계 확산 이런 것들 해서 제가 보건대는 지금 북한으로서는 남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자기의 어떤 전략과 전술 속에서 미국이 초를 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이 그런 강경 정책을 통해서 남북 대화 재개나 남북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남쪽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하기 전에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그런 강경 정책에 남쪽이 끌려가지 말고 부안해두지 하지 말라 이런 식의 지금 일종의 압박 전술을 하기 위해서 저런 내용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강경 정책을 분리 대응하면서 그걸 비난하는 가운데 남쪽을 따로 분리해서 남북 대화는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자기가 견인해내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남북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다 이렇게 보셨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1월 1일 날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만약에 그 한미 합동군사훈련 같은 게 열리면은 단호한 징벌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그 김정은 신년사를 인용을 해서 많은 북한의 권력 보도 매체나 이 공공기관이 징벌을 하겠다는 얘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나름대로
이 도발을 하고 할 가능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4월 달에 인도네시아 그 반둥에서 반둥회의 그 60주 기념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 거기도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뭐 5월 9일 날 러시아 대독 전승 70주년 행사에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또 도발을 하고 양 행사에 간다 그러면은 이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에 대한 비난도 심해지고 또 아마 왕따를 당할 겁니다. 가서도. 그렇기 때문에 뭐 이론상으로는 또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논술에 의해서 언술에 의해서는 뭐 도발을 하고 싶겠지만은 현재 국제정치적 여건 또 자기가 자기의 그 입장 때문에 도발 여건이 좀 힘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폭탄에 쏴가지고 현재 화풀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은 심하게 하고 있지만 이제 또 국제 무대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도발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밝혀주셨고요. 앞서서 본 그 특별성명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네. 대미 추종으로 얻을 것은 참혹한 종말뿐이다. 좀 심한 표현이 나왔는데 저는 이 참혹한 종말이 과연 도발로 이어지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의견 어떠신가요? 그 부분은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네. 도발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강력한 그 말 폭탄이긴 합니다만 지금의 정세나 지금의 국면에서는 지금 김정은이 상반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그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2012년 그 3차 핵실험 이후에 지금 정치적으로 풀리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북미 관계는 여전히 최근에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풀리고 있고 남북 대화도 하겠다고 합니다만 지금 성사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금년 2015년에 김정은 체제가 갖고 있는 최대 그 목표는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집권 3년차 동안 꾸준히 대내적인 정치적 안정성, 경제적 안정성들이 주력을 했다고 한다면 금년에 4년차에 들어서 이제 대외적 안정성을 좀 추구하려고 하는데 대외적 안정성을 위해서 일단 미국과 관계, 남한과 관계, 특히 중국과 관계가 풀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금년 상반기에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라든지 서해상에서 도발했다? 사실상 그 물거품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러한 언사가 그 군사적 도발이나 그런 강경한 행동, 어떤 군사적 모험 행위를 유발한 듯한 언사이긴 합니다만 네네.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북한의 그 처해 있는 상황, 그다음에 객관적인 국제 정세 이런 걸로 봐서는 당분간 상반기 내에 군사적 도발을 실제로 감행할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도발 가능성은 네. 낮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5월에 있을 러시아 승전 기념 행사 언급해 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이 이 행사와 관련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참석하기가 부담스러워질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2005년도에는 우리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죠. 그때는 뭐 김정일이 안 갔으니까. 요번에도 사실 이 미국과의 관계, 특히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분쟁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 방어용 무기는 좀 공급하겠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박 대통령이 좀 가시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뭐 차선책으로 총리나 아니면 뭐 국회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뭐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를 하고 또 우리가 또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관계가 또 굉장히 말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가시기 힘들다면은 뭐 총리나 국회의장 뭐 이런 선에서 간부로서 이제 이런 문제를 뭐 타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이제 그 대통령이 가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안 가는 걸로 지금 확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가 지금 러시아에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거기에 지금 사실상 동참을 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제재 국면에서 그런 제재의 외교적 돌파를 하기 위한 그 국면으로 지금 전승절을 사실은 푸틴 대통령이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가기는 사실은 굉장히 뻘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는 힘들 것 같고 하나 근데 이제 김정은이 갈 거냐 말 거냐 우리 김 교수님 이제 가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직은 반반이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갈 가능성과 가지 않을 가능성이. 그래서 김정은은 5월달 막판까지 계속 저울질을 하면서 푸틴을 만나러 모스크바를 가는 게 유리할 건지 아니면 안 가고 시진핑과의 관계를 계속 또 그 탐색을 하는 게 유리할 건지 아마 지속적으로 저울질하지 않을까 좀 더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북한의 막말 폭탄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두 분 모두 이게 말은 험하지만 실제로 도발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남북 간의 대화는 이제 3월 초에 한미 군사 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좀 실종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현재 현재 북한이 우리에 대한 그 태도 자체가 너무나 강경하고 또 우리가 적십자를 통해서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그 제의 자체도 바로 어저께인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3월 한미 연합 훈련 전에 남북 대화가 개최되기는 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북한의 우리에 대한 대화 수락을 계속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끊임없이 대화의 문은 두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이 현재 중심고려 이론에 의해 가지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화 자체가 무의미하다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대화 여건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만은 끊임없이 대화의 문을 두드려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북한의 영유아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인도적인 그런 지원 문제에 돌파구를 열어야지 앞으로 우리가 정상회담이라든가 더 큰 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대화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100% 동의하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국면적 상황에서 보면 지금 다음 주가 당장 이제 설 연휴 기간이고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가 굉장히 산적한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총리 후보자가 난항이고 또 비서실을 개편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야 관계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 스스로도 한 1, 2주 동안에는 지금 아마 국내 정치적 상황들을 수습하는데 일단 진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비서실장이 새로 오고 총리가 새로 들어온 다음에 내각 일정 정도 좀 수습이 되고 정리가 되어야만 사실은 북에 대해서도 이제 정리된 조율된 아마 대북 정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3월 초에 한미합동훈련이 어차피 열리게 돼 있는 상황이고 그 시간까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마 한미합동훈련이 끝나는 기간까지를 내부적인 좀 정리 기관으로 좀 보면서 저는 한미훈련이 끝나는 때 맞춰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대화의 문을 열어보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는 북한에 대한 어떤 비공개 대화, 그러니까 물밑 대화를 굉장히 거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계신데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해고로 나왔습니다만 북한은 끊임없이 물밑 대화를 제의해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렇게 경색 국면에서 더욱더 물밑 대화를 제의해오거든요. 북한의 속성상. 그렇다면 그런 물밑 대화가 제의해 올 시점이 저는 분명히 3월 달에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그것을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하기보다는 물밑 대화에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는지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아주 현명하게 전략을 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대화의 방식과 채널들을 좀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계속해서 대화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그 필요성에 공감해 주셨고 또 교수님께서는 물밑 접촉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중대 김정봉 석좌 교수 그리고 경남대 김근식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